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자, 그러면 Just 이제 한번 take 진짜 my 논증글 서론, hand. 본론, 결론 쓰는 걸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때 말로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스토리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장효빈 선생님께 그 교육제도를 비교하는 글을 쓰실 때 처음에 앞에 직접 경험하신 그 내용을 대화 형식으로 그 앞에 써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정말 겪은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 있죠? 그거를 겪은 이야기나 들은 이야기, 본 이야기 다 돼요. 어떤 이야기든지 그냥 이야기면 되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하나를 먼저 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스토리를 보면서, 어, 그냥 마음이 이제 동화하는 거예요. 스토리를 보면서. 혹시나 제가 그 강의, 논증 강의에 올려드린 그 예시를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목회자이면서 이중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게 뭐 이렇게 간판 같은 거, 현수 막 달다가 막 뛰어온 그 목사님의 이야기, 그거를 썼을 때 사람들이 그냥 목사의 이중직을 허락해야 된다라고 그냥 그렇게 설명하는 글로 푸는 것과 그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접하는, 접할 때 어떤 것이 더 관심이 가고 마음이 동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설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에 한두 문장, 뭐 세네 문장 꼭 들어가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설명식으로 말하면 읽고 싶지도 않죠. 그리고 잘 와닿지도 않고요. 그런데 어떤 그런 이야기, 막 실제로 사람들이 나오고, 뭐, 어디 뭐 동화책에서나 혹은 뉴스에서나 아니면 인간극장, 뭐 그런 다큐멘터리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 그 앞을 먼저 딱 장식을 해주면 사람들이 마음이 공감대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아, 진짜 그렇겠다. 아, 진짜 이 사람 힘들겠다. 이거 진짜 문제다. 네, 그래서 여기 스토리의 힘, 퓰리처 글쓰기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퓰리처상, 기자들이 쓰는 그 기사 중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상이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스토리의 목적은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다. 어떤 가치관이 실패에 이르게 하는지, 어떤 습관과 시각이 성공 가능성을 높여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넘어야 할 시련이 높고 크면 참신한 접근이 필요하기도 하고, 성공과 실패에 대한 정의 자체를 다시 내려야 할 만큼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기도 한다. 아니, 이야기가 이렇게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하나의 이야기일 뿐인데 그 스토리가 가지는 힘이 이렇게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공감대 서론 부분에서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이야기를 하나 넣으시면 돼요. 관련된 이야기.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본론에서는 제가 그 논진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오레오 그 송숙희 씨가 개발한 그 논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주장합니다. 뭐뭐 하려면 뭐뭐 하라. 그렇죠? 주장하는 거죠. 뭐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왜냐하면 뭐 이게 때문이다 하면서 그 이유로 이제 주장을 증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예를 들면 하면서 이제 사례와 예시를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다 이제 선생님들 우리가 다 개발도상국이나 아니면은 아주 이제 뭐 대만은 좀 그래도 선진국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완전 또 뭐 어떤 시골이나 이런 데서는 그 의식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일회용품 엄청 많이 쓰잖아요. 그 교회 행사에서도 종이컵 말고 플라스틱 아주 우리 저희 알바니아 같은 경우는 그 플라스틱 컵이나 접시 이런 거 엄청 많이 쓰고 또 그냥 아주 손쉽게 버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예로 들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 그거 분리수거 하나도 안 되고 그냥 다 태워버리거나 묻어버리거나 하는데 그것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이 후대에 미칠 영향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행사할 때만이라도 이런 것은 쓰면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는 그러니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보라 하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의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서론하고 결론을 똑같이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서론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썼는데 그거를 똑같이
또 결론에서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논문 쓰실 때도 그런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목사님 그런 신학 학위 받으실 때나 아니면 다른 논문 쓰실 때도 보면은 나는 서론을 복사 붙이기 해서 결론을 썼다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쓰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글이. 그리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하죠. 가독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서론과 결론을 다르게 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5번을 써보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가능합니까? 똑같은 내용을 5번 쓴다는 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 제가 다른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이거는 제가 작년에 쓴 건데요. 낸시 슬러님 에러니의 내 삶의 이야기를 쓰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생각해낸 핵심 주제 하나, 견해 하나를 다르게 바꿔가면 5번 다시 쓰라 이런 과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가능할까? 5번 다시 쓰는 게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그래서 1번 글은 자, 이제 나가서 잠깐만 기다려. 엄마 마저 씻고 나갈게 하면서 아이와의 어떤 대화를 중심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아이와 일어난 글. 그 다음에 2번째는 다시 이 글을 주제는 똑같은 거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다르게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는 스티커도 중요하고 목걸이도 중요하고 예쁜 치마도 중요한데 마흔이 넘은 엄마한테는 중요한 물건 하나도 없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다. 이렇게 써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떻게 썼냐면 아이에게 소중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고민하던 찰나에 일이 벌어졌다 하면서 그 끊어진 목걸이에 대한 묘사 그리고 설명 또 이런 거를 이렇게 주르륵 해봤고요. 그리고 뭐 네 번째도 이렇게 썼고요. 그 5번째는 또 중국 작가 위화의 소설 인생에서는 뭐 하면서 그 책에서 또 어떤 내용을 끌어와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그 주장을 가지고 글을 5개를 다른 글을 쓸 수 있더라. 그거를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주 출처 표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이제 근거를 들려면은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를 들기 위해서 어디 책에서 뭐 내용도 가져오고 어디 인터넷에서 뭐 내용 가져오잖아요.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작가 이름 먼저 쓰시고 그다음 콤마 하시고 그리고 이 책 이름 쓰시고 그다음에 역자까지도 이제 들어가요. 번역한 사람. 그리고 괄호 열고 이 출판사 지역 뭐 서울에 있으면 서울, 뭐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하고 땡땡 이렇게 쓰시고 그다음에 이 책이 발간된 연도 그리고 40은 페이지 저 쪽수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어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접속했다 그러면 그 사이트 주소 이렇게 하시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접속 점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바로 각주 출처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도 이렇게 여기 올려놨으니까 선생님들 혹시 필요하시면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